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이 엔지니어링 바이브레이션을 갖다가 나중에 해석하기 위한 툴로서 매틀랩을 사용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초 강의가 지난 시간에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오늘은 우리가 엔지니어링 바이브레이션에서 정식으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바이브레이션을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가 바이브레이션이겠습니까? 바이브레이션. 이 저자는 바이브레이션을 반복되는 모션이라고 이야기해 놨습니다. 오케이? 리피티드 모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리피티드 모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진동 여러분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이 진동 리피티드 모션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친숙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리피티드 모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활하고 있는 데서 스펠링이 이렇게 어떤 여러분 눈에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바이브레이션의 어떤 증거를 갖다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겠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응? 진짜? 여러분들 혹시 기타 연주한 친구 있습니까? 기타를 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는 바이올린 같은 게 그게 소리가 우리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죠? 그 소리는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소리는 그 소리가 발생되는 것은 바이브레이션으로부터 어떤 사운드가 나옵니다. 사운드라 해야 되나요? 스트링 현악기들의 사운드는 실은 바이브레이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게 진동에서 공기를 진동을 시켜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현이 진동함으로써 주위에 뭡니까? 앰비언트한 그 대기 공기를 진동시켜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또한 진동은 우리가 여러분 시빌 엔지니어입니다. 시빌 엔지니어한테 진동은 무엇입니까? 시빌 엔지니어들한테의 진동이란 지진의 진동이 리피티드 되는 겁니까? 오케이? 리피티드 모션을 일으키는 지진은 뭡니까? 하나의 소스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소스가 뭡니까?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브레이션은 우리가 스트럭처럴 다이나믹스 우리가 배우는 중에 어떤 서브 디스플린한 분야입니다. 진동은 어떤 여러분들이 고안하고자 하는 디바이스에서 진동이 어떤 유발시켜야 되는 그런 디바이스가 있을 것이고 또한 뭡니까? 진동이 어떤 harmful 어떤 여러분들의 디바이스에 불리한 역할을 하기 때는 그 진동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애든지 또는 미니마이즈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럼 진동이 구조물에서 구조물에 어떤 나쁘다고 하면 harmf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동이 구조물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하면 어떤 나쁜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 책을 안 샀기 때문에 내 텍스트북에 있는 이야기라든가 앵무새처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엔지니어로서 또 일반 생활인으로서 살아왔을 때 진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전에 어떤 악기 스트링 그 뮤직 인스트루먼트랍니다. 예? 현악기에 대해서는 그 소리가 현의 진동에 의해 가지고 주위에 있는 공기를 진동시킴으로써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 기타나 바이올린 연주한 경험도 있겠지만은 대충은 압니다. 그 소리 음의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달라지겠어? 뭘 해서 달라지는지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기타 선이 몇 개인가요? 검은거 몇 개? 검은거 경험 있는 친구는 없겠지. 에? 기타 소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그 음악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대중 연예인들 넣어서 기타를 치고 하는 거 보면은 이거 치다가 또 뭡니까? 앞에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기타에 넥이 있는 데다가 뭐입니까? 앞에 스타프입니까? 그걸 붙여가지고 이래 움직여가지고 이래 또 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그건 그 연주자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겠습니까? 생각해 본 적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또 아까 전에 내가 방금 전에 그 진동이 여러분이 제안하는 어떤 구조물에 harmful 나쁜 영향을 미칠 때는 그 진동을 줄여주거나 없애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것이 진동이라는 게 왜 나쁜지 생각해 본 적 있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 여러분들 경험이 있는 건 뭡니까? 시빌 엔지니어로서 여러분 아는 경험은 뭐가 경험이 있습니까? 바이브레이션에 대해서. 내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여기 우리 한양대학교 근처에 있는 테크노마트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완전 이거 뭐? 어? 내가 이 지금 이 촬영 때문에 언어를 굉장히 절제해서 절도 있는 언어를 해야 되는데 교육 효과는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겠어 실은. 어? 이게 지금 뭐 강의를 갖다가 우리가 OCW 올린다고 하는데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더 절제되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강의 효과는 여러분 강의할 때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래 해보는데 테크노마트가 여기 한양대학교 근처 여기 뭐 건국대학을 지나서 뭐 가서 하면 그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기억은 잘 모르는데 거기에 건물 진동이 일어나 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는데 매스컴에 떠들고 그런 거 뭐래요? 그게 지진이 온다는 구조물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기 있는 주민들 또 상인들이 불안해서 바깥으로 뛰쳐나오고 한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설계가 잘 됐니 못했니 한양대학교 뭐 건축가 교수님이 나와서 TV에서 나와서 이래 됐습니다 하고 온갖 그 여러 가지 설이라 합니까? 깍깍 견해 놓고 전문가하고 뭐 했는데 결국은 제가 알기로 종합적으로 어떤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그 건물에 진동이 일어나는 원인을 찾아냈었습니다. 그게 지하철이 옆에 지나가니까 지하철 진동이냐 뭐 어떠냐 다 했는데 거기에 원인은 그 근처에 그 빌딩 속에 한 뭡니까 에어로빅 댄스도 하고 뭐야 하는 그는 그 학원이라 해야 되나 아니면 그 헬스 센터야 에서 거기 수강생들이 집단적으로 뭡니까 체조 댄스 하는 영향으로 해가지고 구조물이 모든 그 큰 구조물이 진동이 모든 사람들을 불안하게 일으키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거기에서 모르겠습니다. 누가 했는지 뭘 춤을 추고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한 건지 그걸 모르겠지만 좌우지간거에서 그 진동이 그 구조물에 영향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게 아마 제한이 됐는지 어떻게 되는지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런 말이 없어졌습니다. 발견했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 테크노마트 가본 적 있습니까? 빅 사이즈 아주 하이라이즈 건물이 아주 높은 건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할 때는 설계가 어떻게 잘못돼서 어떻게 됐니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그 원인은 그 속에 제공되는 헬스 센터의 댄스 앤드 에어로빅 댄스인지 그게 원인이었습니다. 예? 아마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다른 구조물 아마 보강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이브레이션에서는 여러분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는 거, 이게 필요하냐, 우리가 줄여야 되느냐, harmful 나쁜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그 바이브레이션에서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여러분은 우리가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스펠링. 애널라이즈 되겠습니다. 어떤 진동에 대해서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키워야 될 거라고 합니다. 애널라이즈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진동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늘 이번 메이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뭐야?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또 기준에 측정할 수 있는데. 또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파이널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진동을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이번 학기에 하는데, 주로 불행하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 있던 실험이나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그러니까 교재들은 준비가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애널라이즈 위주로 강의가 되겠지만은 메이저 컨트롤에 대한 우리가 뭡니까? 책을 통해서 일부 지식은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실험을 통한다든지 또 실습 또 뭡니까? 관찰 어디에 나가서 또 현장 견학을 통한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오케이? 아마 기계과는 시설이 잘 돼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맨 중요하니까. 오케이? 근데 우리가 시빌 엔지니어한테서 일어나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바이브레이션은 아마 대부분들이 뭐야? 함풀 할 것이라고. 함풀 뭐야? 나쁜 것일 거라고 아마. 예? 구조물 설계에서. 그래서 김창욱 군이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하는데 뭐 계속되면은 재료가 어떻게 될까 이야기했는지 잘 모르는데 뭐 계속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은 뭡니까? 운동하는 기계도 아마 쉬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레스트가 뭡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태군 레스트가 뭐라고요? What is rest? 휴식? 예? 근데 어떤 구조물이 바이브레이션을 아까 리피티드 계속되는 어떤 그런 거동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피곤해지면은 그 재료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물이 어떻게 피곤해지고 어떻게 해서 피곤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 몸도 그래서 피곤해지면 병이 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여러분 시빌 엔지니어에서 그게 우리가 뭔가 퍼티규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퍼티규 필요로. 여러분 미국의 보잉 787을 갖다가 일본의 보잉사가 지금 일본한테 제일 먼저 일본 항공사에서 작년에 재작년 인도해 가지고 비행기가 제일 먼저 그러니까 상용화되었습니다. 보잉사에서 우리 대한항공도 아마 보잉 787 예? 이야기하고 근데 보잉 787이라는 게 그 비행기의 특징은 뭡니까? 비행기 재료를 이때 금속성보다는 이때가 대부분 비행기 동체 재료는 금속성, 예를 들면 합금, 티타늄 계통의 금속성이 주로 있는데 그걸 전부 대체를 어떻게 했냐? 컴포지트 머티리얼, 복합 재료라고 합니다. 다시 하면 탄소 섬유로서 많은 것을 대체했습니다. 왜? 금속과 탄소 섬유 차이는 탄소 섬유가 훨씬 웨이트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첨단 탄소 섬유를 사용을 많이 해서 항공기의 무게를 줄였었습니다. 예? 항공기의 무게는 무엇에 영향을 미칩니까? 연료 연비입니다. 예?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항공기는 더욱더 크리티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유가 시대에 그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탄소 씁니다. 그런데 탄소 섬유를 생산하는 세계 제1의 업체가 실은 일본에 있습니다. 네?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 도레이상이라고 합니다. 도레이. 네?
도레이, 한국 치사도 있고 있는데 세계 최고의 또 최대 규모의 탄소 섬유 생산업체가 일본에 있습니다. 탄소 섬유에 대한 어떤 상업적인 것 또 뭡니까 기술적인 게 일본이 지금 아마 제일 앞서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부품을 많이 쓰니까 일본에서 먼저 보잉사의 787을 제일 먼저 구입을 한 거고요. 또 몇 가지 비행기 시스템이 옛날 거하고 옛날 비행기 시스템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속에 들어가면 많은 부품들 일본 쪽에서 많이 기술 개발해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일본이 보잉 787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일 먼저 항공기를 운영하고자 했는데 지금 와서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그 인기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에 시스템은 안에 연료 뭡니까 에너지 전부 다 연료 전지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갖다가 분비 디스트리뷰션하는 시스템에 약간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져 가지고 그게 예전만큼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하고는 있겠죠. 그렇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게 그게 아니고 그 비행기의 특징은 여태까지 여러분 비행기를 타본 경험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객을 타면은 성경 옆에 뭡니까 창문이 자그마한 동그랗게 하는 놈입니다. 비행기의 여객기의 창문 형태는 어떻냐고요? 이 속에 이 라운드 되어 있습니다. 이 라운드. 이렇게 라운드 되어서 창문 크기가 자동차처럼 우리가 창문이 버스처럼 우리 지금 버스에 보면 대부분 창문들이 어떻습니까? 벽면을 창문을 다 차지합니다. 그렇죠? 예전에 버스는 그러지 않았는데 갈수록 유리가 다 차지합니다. 비행기도 어떻게? 그는 옆에 한 승객에 앉는 창문이 크면은 비행기 타고 가다가 기타 등등 하는데 시야가 넓어져서 뭡니까? 그 항공 승객들이 편안함을 더 줄 수 있겠는데 대부분들의 비행기 창들은 굉장히 작습니다. 작고 이게 라운드가 또 되어 있고. 그런데 그 기존의 항공기보다 보잉 787은 이 비행기 항공기 창이 훨씬 크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아니, 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왜 크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는 고도를 갖다 낮은 고도에서 높은 고도로 날아갑니다. 그렇죠? 아래 위에 기압차가 어떻게? 배리언스가 큽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안에서 기압을 갖다 조정을 컨트롤을 합니다. 하지만은 외부, 내부 기압 차이가 짧은 시간에 급격히 변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안에 있는 기압과 외부 기압 차이에서 비행기에 어떻게 됩니까? 프레셔, 언프레서가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리피티드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창문이라든지 기차들이 어떻게? 피로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창문의 사이즈가 또는 창문 형태가 잘 보시면 비행기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이게 곡선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계속 운동을 하면 어디서 사고가 생기느냐 여러분들 압니다. 가장 날카로운 부분에 우리가 응력 집중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크랙이 일어나서 비행기가 어떻게? 오래전에 미국에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비행기 지붕이 확 날아가는 그런 현상들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그게 다 퍼티기 현상이었고요. 아래 위 프레셔가 달라지니까. 또한 비행기 날개가 굉장히 크리티컬. 비행기 날개는 뭡니까? 항공기가 날개가 가장 리피티드 모션을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비행기 날개 부분입니다. 고속으로 날아가는 대기 속에서 뭡니까? 엄청난 하중을 받아서 리피티드 운동을 합니다. 그렇죠? 비행기의 날개가 가장 뭡니까? 시비어하다고 하냐? 가장 심한 시비어가 뭐냐? 우리말로 이야기 뭘 해야 됩니까? 시비어라고 하면 몰라? 구명성이 시비어한 어떤 내부 힘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 인발먼트 속에 노출되는 겁니다. 날개가. 그게 우리가 지금 하는 바이브레이션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이 정도 우리가 바이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바이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델링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엔지니어링 프로블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제너럴한 문제를 우리가 뭡니까? 방법으로서 우리 어프로치 하는 거와 두 번째는 가장 단순한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보는 것에서 이해도를 덮는 데 있습니다. 두 가지 어프로치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또 이 저자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서 가장 단순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 고려해 봄으로써 바이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는 겁니다. 질량 m인 어떤 물체가 끝단에 길이 l인 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게 스트링일 수도 있고 로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마 힌지라고 되어 있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펜들럼이라고 하겠네요. 펜들럼. 여러분들이 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레스트 앤 이퀴빌리엄 상태에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펜들리엄을 어떻게 옆으로 세타만큼 옮겼습니다. 이렇게 당겨줬습니다. 세타만큼 옮기고 이것을 어떻게 릴리즈 하면은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이 자리에 가서 그대로 딱 스탑 되는 것이 아니고 내려가서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뭡니까? 똑같은 운동을 할 것입니다. 예? 이론적으로는 이게 리피티드한 이 왔다 갔다 진자 우리가 진자라고 합니까? 진자 운동을 하게 됩니다. 리피티드한 모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예. 영원히 움직이겠습니까? 여러분한테 또 물어볼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진자를 각도 세타만큼 이렇게 움직여서 릴리즈 놓아줬을 때 이게 영원히 왔다 갔다 한 운동을 할 거라고 예상합니까? 응? 영원히?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겠습니다. 이게 움직입니다. 진자가 움직이는 데서 단순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지금 애널라이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 진자를 움직이면 이게 진폭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우리가 리피티드한 모션을 한다는 보는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이 없었는지 계속 움직일 거라고 그렇게 예상은 되어집니까? 김창옥이 여기 해서 나면 여기 가서 딱 그대로 설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본 적 있습니까? 없을 건데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이리 된다 하니까 무조건 되는가 외웠는가? 시계추? 시계추가? 시계추에 있는 것도 테이프 관계 있는데 그렇죠? 물론 시계추가 진자 운동을 합니다. 그래?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 진자가 움직이는 그 이퀘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이게 세타만큼 이 진자가 디스플레이스 됐을 때 이 상태에서 이 물체는 어떤 거동을 하게 될까? 우리가 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뉴턴 세컨드 로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해 왔습니다. 언제부터? 아주 엘리먼트 오래전부터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때 뉴턴 세컨드 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지금 이 물체가 무슨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진동 운동, 진자 운동은 무슨 운동이에요?
이 질량 m이라는 물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줄에 매달려서 또는 로드. 내가 이게 스트링 또는 로드라고 하겠습니다. Anyway, 스트링. 오케이? 시계 추. Anyway. 여기 힌지가 있어요. 움직이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회전이 가능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서포트고 회전 운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무엇이 이 포인트 이 O라고 할까? 이 포인트 O를 중심으로 이 진자가 회전 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뉴턴 세컨드 로우는 무슨 운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속도 운동입니다. 이게 뉴턴 세컨드 로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태까지 배웠던 지식은 이렇습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어떤 힘이 제로가 아니면은 힘이 제로일 때는 뭐라고요? 콘스탄트 일정한 속도의 운동을 하든지 and rest 정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퀴빌리움 상태라고 하는데 원래부터 운동을 하고 있었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같다면 똑같은 그 운동을 계속하는 거 지속적으로 콘스탄트 일정한 속도로서 운동하는 거고 그 물체가 원래 애초에 레스트 정지된 물체였다면 계속 정지된 상태로 계속 있다는 게 뉴턴 퍼스트 로우입니다. 제1법칙입니다. 그렇습니까? 세컨드 로우에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제로가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물체는 이 작용하는 힘은 뉴턴이 이야기하기는 the rate change of a linear momentum과 같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데 질량이 일정한 물체는 이면은 작용하는 힘의 합은 그 물체의 질량의 acceleration ma product of mass and acceleration이라고 뉴턴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여기는 지금 뭐라고요? 무슨 운동을 하다고요? 회전하는 운동에 대해서는 오일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뉴턴 세컨드 로우. 이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전하는 물체는 우리가 앵글러 모션이라고 하는데 이게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데 앵글러 모션 병진 운동이야. 얘는 리니어 모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건 앵글러 모션인데요. 여러분들 오일러 세컨드 로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앵글러 모션에 대해서 실은 여러분들 정력학 또는 고음역학 시간에 이 문제를 실은 다뤘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전의 이야기라서 지금 다 간과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모멘트 벡터의 합은 O점에 대한 이 모멘트의 합은 뭐하고 같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레이트 오브 체인지 아까 전에 뉴턴 세컨드 로우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뉴턴 세컨드 로우는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은 질량 곱하기 엑셀레이션이라고 하기 전에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Rate change of linear momentum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김창호 linear momentum이 뭔데? linear momentum, rate change of linear momentum 각각 같다는 게 뉴턴 세컨드 로우입니다. linear momentum is defined 어떻게 되는 거요?
이렇습니까? 질량 곱하기 벨로시티를 우리가 리니어 모멘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다시 원래 세컨드로 모멘텀은 마찬가지로 세컨드로는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모멘트의 합을 레이트 오브 체인지 앵글러 모멘텀에 같다 이야기합니다. 앵글러 모멘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H는 앵글러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앵글러 모멘텀은 어떻게 디파인 될까요? 예? 리니어 모멘텀, 앵글러 모멘텀인데 이게 지금 진자가 운동하는 문제가 이게 뭡니까? 우리가 reduced to one dimensional problem. 여러분 숙제 남겨. 여기서 J는 책에마다 넣을 텐데 여기서 M조로는 moment about the point O에 대한 모멘트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J는 mass moment of inertia of the mass 질량 M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다른 책에 이 책에서는 그냥 I라도 표시합니다. 사람마다 하는 거예요. 이게 What is alpha? Angular acceleration이라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오케이? Moment of inertia. of mass 질량. 오케이? 알파는 angular acceleration. 우리 acceleration은 벡터라는 사실을 알겠죠? 그래서 여기 주어진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이 로드 질량 L에 있는 이 로드에 대한 질량을 우리가 이거도 무시한다면은, 오케이? 이거는 끝점에 있는 길이 L에 대한 이 O에 대한 이 질량 M의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포 매스는 이 책에는 ML 제곱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이 진자 문제에서는 ML 제곱이 됩니다. 다시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의 진자 시스템이 작용하는 모멘트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세타만큼 이 진자가 디스플레이스 됐을 때 이 작용하는 모멘트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O점에 대한 모멘트는. 여러분, what is moment의 definition은 뭔데? 이게 mg 이 길이가 뭡니까? L 사인 세타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래요? 응? 아닌가요? 그래서 모멘트가 이게 뭐야? 여기 제 모멘트가 O에 대한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책의 저자는 이 모멘트를 마이너스로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모멘트는 마이너스 mgl 사인 세타 임의의 움직여서 이게 뭡니까? 나왔다가 놓으면 진짜 움직할 때는 이 세타는 뭡니까? 왔다 갔다 하면 시간에 따라서 세타 가격
앵귤러 각기 시간에 대해서 변합니다. 그렇습니까? 신저식 문제가 이렇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J 알파라고 놓겠습니다. 그래? 그렇습니까? 각 가속도 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세타는 이 각 운동하는 각의 무엇입니까? 저 진자에 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지션 벡터, 포지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진자가 각 운동을 합니다. 로테이션, 회전 운동을 합니다. 그 세타는 포지션입니다. 그렇습니까? 앵글러 엑셀레이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what is velocity? 우리가 했는데 속도는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배울 때 레이트 체인지 오브 포지션이라고 했습니다. 변화. 예? 포지션 변화의 변화율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요? 속도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회전하는 운동의 각 속도는 이 세타를 어떻게? 세타는 시간에 대한 펑션입니다. 그렇습니까? 포지션은 시간에 대해서 함수입니다. 그렇습니까? 각 속도는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여러분 알고는 우리 각 속도는 이 책에서는 이쪽 나중에 다니도 오메가라고 나타내는데 그렇습니까? 어떻게? Rate of change of position 세타의 시간 변화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면 세타 닷이라는 슈퍼 닷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렇게 적는 것을 이 저자는 D가 있네. differential 세타 t unit of x time dt입니다. 오케이? 세타 닷 t로 이 저자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오케이? What is acceleration? 알파입니다. 알파는 뭡니까? 가속도의 각 속도의 뭡니까? rate of change. 그래서 이거는 dt d 세타 t 이래 되니까 다시 어떻게 이 세계는 이 저자는 이걸 세타 더블 닷 t로 이 저자는 책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길이 L, 이 로드의 질량을 무시했을 때 끝단에 M이 걸렸을 때 이 모멘트 오브 이너시는 여기서 ML 제곱으로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여러분 구할 수 있는 내가 나눠준 내용이 있습니다. 오케이? 길이 L의 질량의 M이 길이 L에 뭐야 디스트리뷰트 되어 있을 때 모멘트 오브 이너시 오브 매스는 어느 위치에 따라서 어느 기준에 따라서 구해집니다.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문제가 어떤 질량이 있는 로드에 진자가 있고 이 진자 질량이 M이 있고 이 로드의 질량도 some large M이라면은 다시 이 내용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이 진자의 질량이 M이 라지 M으로 놓치면 이 로드의 질량보다 크거나 작거나 따라서 어떤 이 값들이 달라지겠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를 늘 거꾸로 또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문제를 생각하면 시빌 엔지니어니까 시빌 엔지니어는 관심 있는 게 뭐가 관심 있는지 모르지만은 공항에 가면은 관제탑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관제탑은 일반적으로 어떤 스타일? 관제탑이 뭡니까? 비행기를 컨트롤하는 관제탑이 공항에 가면은 보통 이는 내가 인천공항은 어떻게 되냐면 더 타워 위에 이 관제탑에 있어가지고 관제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또 여러분 지금 우리 남산에 있는 그 방송 트랜스미션하는 타워인데 큰 타워는 관광객들을 위해서도 있고 위에 그 위 안테나를 통해 가지고 방송 송출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는 하이라이즈
타워에다가 위에 있는 물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어스케이크 또는 바람이 불었을 때 움직이는 현상도 어떻게? 지금 이 내용들하고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단순한 문제지만 이는 시빌 엔지니어들이 해석하고 설계하고 컨트롤해야 되는 문제에 이 단순한 문제가 여러분들 뭐야? 이해함으로써 이 복잡한 문제를 또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해하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이렇게 적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하세요. 저 노테이션을 우리가 빌린다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m L 제곱 세타 더블 덧 P 플러스 m G L 사인 세타 T는 제로로 이 오일러 세컨드 로를 이용하면은 우리 이 이퀘이션을 디라이브 할 수 있습니다. 저 이퀘이션은 뭘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질량 m인 이 진자를 세타만큼 디스플레이스 했을 때 낳고 릴리즈 했을 때 이 진자가 움직이는 운동 모션을 갖다가 어떻게? 가버닝하는 저 세타가 움직이는 이케이션 모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운동 방정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널라이즈 이 매스매티컬 모델링을 통해서 이 진자의 운동을 갖다가 지배하는 지배 방정식을 우리가 만드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어떤 운동을 하느냐 하는 것은 뭐야? 세타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세타가 어떻게 운동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애널라이즈 한다는 겁니다. 이 운동을 갖다가 분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시간에 대해서 진폭이 어떻게 앵글이 세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이 이퀘이션 속에 무슨 폼으로 들었어요? 데리버티브 폼이 세컨드 오더 데리버티브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원 방정식을 우리가 무슨 방정식이라고 수학 시간에 배웠습니까? 미분 방정식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습니까? 미분 방정식이라고 했고, 뭐 세컨드 오더 이게 미분 방정식이라 해서 미지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세타가 세컨드 오더 데리버티브 폼으로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 다음 좌변 우측변에 있는 제로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 제로는 또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저 방정식에서 저 이퀘이션이 제로다 했을 때 그 이퀘이션을 우리가 무슨 이퀘이션이라고 또 부릅니까? 뭐? 제차 방정식이라고 합니까? 호모지니어스 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렇습니까? 그래요? 맞습니까? 우리가 내가 이 진자에서 디스플레이스 세타만큼 했다가 우리가 릴리즈 했을 때 이 운동은 뭡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습니까? 운동할 때 내가 외부에서 어떤 익스터널 힘이 가해지고 있습니까? 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해지고 있지 않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다시 이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내추럴 바이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렇습니까? 자유 진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진동. 자유진동을 하고 있는 모션, 이퀘이션 오브 모션, 운동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운동 방정식이 이 운동을 지배한다고 해서 가버닝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하고요. 세컨드 오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수학, 공업 수학이랑 수학 시간에서 배웠던 미분 방정식인데, 이 푸시오 하면은 현재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방법은 못 배웠습니다. 저거 왜 못 배우냐? 저게 미분 방정식이 리니어하냐, 난 리니어하냐를 배운 적 있습니까? 미지의 고해가 되는 세타가 이 속에서 세컨드 오더 데리버티브, 이거는 퍼스트 오더 데리버티브 또는 이쪽 은 데리버티브 폼으로 들어있다 치는데 이게 사인 세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방정식은 우리가 또 뭡니까? 난리니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정해를 우리가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하기 위해서는 very expensive, 여러분 대가를 지불 많이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 나중에 여러분 수준을 벗어난다 치더라도 이 문제가 만약에 진폭의 세타가 렐러티브 전체 운동하는 세타에 비해서 진동하는 세타가 상대적으로 렐러티브 스몰이라면 상대적으로 적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적다면은 세타는 사인 세타는 세타하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래야 하면 세타 적다면은 사인 세타 이꼬르 이 세타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이퀘이션은 다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세타 t의 더블 닷 플러스 g l 세타 t 이꼴 제로 이퀘이션으로 리듀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저 이퀘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어떤 거동을 하느냐 찾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사한 다른 바이브레이션 문제를, 다른 단순한 문제를 하나 더 우리가 인베스티게이트 다시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갔습니까? 이거 같은데 진자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피지컬리 어떻게 거동을 한다는 게 어떻게 이퀘이션 오브 모션 나타낼 수 있냐, 어떤 거동을 지금 우리가 모델링을 했느냐 하는 것을 기억하며 리마인드 하면서 다시 어나더 문제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 예? 어떤 스프링이 있습니다. 이 스프링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질량 M이나 질량을 아주 스태틱을 뭐야? 정력학적으로 조심해서 이렇게 살 달면은 스프링이 어떻게 늘어났다가 어떻게 이 기울이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이 질량에 의해 가지고 딱 스탑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스프링을 갖다가 또 뭡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걸 별로 좋아 안 해서 장난치고 하고 싶은 생각 들었죠. 여러분 저 옛날에 모나미 안에서 스프링 들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여러분 장난 많이 안 쳤습니까? 예? 이래저래. 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여러분 질량, 이 M 있는 물체를 여러분들이 좀 더 당겨서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놓는 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순간적으로 놓으면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이게 뭡니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어떤
직선의 리피트한 운동을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넣지 않고 올라갈 때까지 손을 갖다 계속 따라서 가서 하면 원래 자리로 딱 갈 수 있겠지만 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힘을 주어서 더 일ոն게이트 됐다가 물체를 넣는 순간에 이 질량 m 있는 물체는 아래 위로 진동되는 계속되는 운동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영원히 하는 건 아닙니다. 영원히 하지 않는 이유가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렇죠? 어떻게 원칙을 계속 리피트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어떤 에너지 로스가 없다면 간이 되면 됩니다. 그건 현실 리얼리스틱은 아닌데 좌우지간 이래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 움직이는 운동을 아래 위로 움직이는 계속 리피티드한 모션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뭡니까? 거꾸로 옆으로 이제 수평으로 나와서 이 문제는 이렇게 질량 m이나 물체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있는 면에 있는데 이 물체와 바닥에 우리가 마찰력을 무시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 물체를 갖다가 살 잡아 당겼다가 탁 나오면 이 물체가 어떻게 좌우로 리피티드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와디 스프링, 스프링은 또 뭔가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스프링이 원래 길이에서 우리가 이 물체가 있다고 하면은 이 x 이꼬르 제로로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거리가. 스프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 원래 스프링 길이대로 있을 때 그 x 이꼬르 우리가 제로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물체를 우측으로 당겼을 때는 x가 제로보다 큰 스프링이 늘어나는 거고요. x가 제로보다 적으면은 스프링이 어떻게 원래 길이가 줄어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운동을 하는 물체는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스프링이 만약에 늘어났다면 우리가 스프링의 FK 우리가 스프링 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스프링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래 길이가 늘어났으면 이 스프링은 다시 어떻게 원래 길이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Elastic Restoring Force가 있는 것입니다. 스프링을 늘어났으면 그 스프링이 어떻게 원래 길이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Force of the spring. Okay? 이 Elastic Restoring Force는 여러분들 실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그 힘은 늘어난 길이에 K는 스프링 상수라고 하고요. 이 책에서는 스티프니스라고 이야기하고 스프링 스티프니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스프링 콘스탄트라고 합니다. 스프링 콘스탄트는 어떤가요? 뭘 의미합니까? 스프링 길이를 단위 길이만큼 늘리거나 줄이는 데 필요한 뭡니까? 힘의 크기를 갖다가 우리가 스프링 콘스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스프링이 늘어나는 길이는 뭐야?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 상수가 스프링 상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프링 콘스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 스프링이 리피티드한 모션의 이퀘이션은 뉴턴 세컨드 로우에 이게 작용하는 힘은 일렉트릭 리스토어 포스가 존재합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좌우 지금 뭡니까 병진 리피티드한 모션을 일으키게 하는 포스입니다. 하고 어떻게 이너시 포스하고 이퀴빌리움 돼야 되는 겁니다. 뉴턴 세컨드 로우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 질량 엑셀레이션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뉴턴 세컨드 로에 작용하는 힘의 합이 제로가 아니면 이 힘의 합이 제로가 아닙니다. 어떻게? 마이너스 kx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로가 아니면은 이런 운동을 한다 하는 것이 뉴턴 세컨드 로입니다. 내가 이 스프링을 잡아 당겨서 내가 딱 놓는 순간에 이 스프링에 작용하는 힘은 뭡니까? 포스는 익스터널 포스는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는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여러분 어떻게? mx.t 플러스 kxt 제로라는 이 뭡니까? 스프링의 지금 좌우 리피티드한 운동을 가버닝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입니다. 이 두 가지 아까 전에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수학적으로 풀 수 있는데 우리가 경험상으로 운동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김창호 같은 그러니까 관찰력이 우수한 친구는 관찰력을 해가지고 주스스 모아서 이 x가 어떻게 움직인다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야. 관찰해서 알아 움직이는 관찰력을 가지고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저를 움직이느냐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해 가지고 experience watching a spring 저렇게 계속 움직이는 것을 눈에 떨어지게 계속 관찰을 하다 보니까 김창옥이는 저 시간에 대해서 이 변이는 왔다 갔다 좌우로 계속 움직이는 것은 이렇게 되더라 한 것을 김창옥 군은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찰에 의해서 저희한테 저기에 좌우 변이 XT는 움직이는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운동하는 변이는 A 사인 가로이고 오메가 T 플러스 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입니다. A는 이 스프링에 달리는 물체 M이 좌우로 움직이는 최대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야기로는 앰플리튜드라고 이야기하네요. 앰플리튜드 A는 좀 있어요. 우리말로 앰플리튜드라고 하는 우리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maximum value of the displacement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최대 변이 값이라고 합니다. amplitude. 바이브레이션 용어에서는 amplitude 하는데 우리말로는 보통 진폭이라고 이야기하던데 들어봤습니까? 우리말로는 진폭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amplitude는 meaning은 maximum value of the displacement라고 합니다. 물론 상하로 움직이는 거하고 다전트 매러 오케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오메가는 앵귤러 브래킷이라고 보겠습니다. 앵글러 브래킷인데 이 진폭에 우리가 다시 써서 그든 n을 붙이는데 내추럴이라는 말을 보십니다. 내추럴이라는 것은 이건 그 자체가 계속 리피티드란 펑션의 시간도 타임 듀어링 상하게 그 인터벌을 이야기하는 것이 인터벌이 뭐예요? 시간
간격이라고 합니까? 그걸 Angular Natural Frequency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phi는 우리말로는 이거 페이지라고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데 페이지는 윗상이라고 하는 거요. 그래서 이제 Initial Value of the Sum Func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값이 주는데 윗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는 진폭 리피트되는 병진 운동을 우리가 살펴보아서 김창훈 군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다 찾아냈습니다. A는 우리가 앰플리트 최대 디스플레이스먼트 값에다가 쌓인 하모니가 시간에 따라서 그 내에서 우리가 뭡니까? 일정하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한다는 그 소리죠. 시간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김창훈 군이 뚜렷하게 이 관찰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될 것 같아, 이 답이 이는 거동을 하는 것 같다고 했었으면은 이걸 증명을 어떻게 할까요? 김창호가 관찰해서 저렇게 될 것 같다. 저는 게 움직이는 모션인 것 같아 했습니다. 그러면 김창호가 관찰을 해서 익스페리멘털 와치 돌을 닦아 가지고 저 답을 저렇게 경험적으로 찾아냈습니다. 그럼 김창호가 한 것이 저기 답일까 답이 아닐까는 구명성군이 어떻게 다시 해보면 되겠네요. 김창호가 한 것을 무조건 믿으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김창호가 찾은 익스페리멘털 완칭을 한 이 답이 정말 이 답이냐 우리가 어떻게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식을 갖다가 어떻게 대입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대입을 시켜서 이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sum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디파인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다시 이것이 답이라면 이 이퀘이션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것을 갖다가 x 이게 포지션 펑션입니다. 다시 한번 포지션 펑션입니다. 그렇죠?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포지션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건 x 더블 닷은 뭘 얘기합니까? 포지션의 엑셀레이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운동하는 엑셀레이션을 그래서 두 번 미분해서 대입시키면은 이게 될 것인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죠? 이 펑션을 미분 가능합니까? 그렇습니까? 미분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분에서 이 원래 이퀘이션 모션에 우리가 대입을 시키니까 이렇게 보였습니다. 좌측 우측 로 이퀘이션 모션을 만족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김창욱 군이 찾아낸 저 솔루션이 되려면 이 관계를 만족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따라서 이게 뭡니까? 이 있는 좌변이나 우변에 있는 사인 오메가 NT 플러스 파이는 양면에 어떻게 서로 어떻게 each 캔슬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A도 어떻게 이래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메가 n이 우리가 주어지겠습니다. K 디바이디드 M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런 관계가 있다고 놓은 것입니다. 오메가 n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아까 전에 디파인 했습니까? Angular Natural Frequency라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Angular Natural Frequency는 여기가 가장 단순한 시스템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기계일 수도 있고 어떤 구조물일 수도 있고 어떤 디바이스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단순합니다. 스프링 하나에다가 질량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스프링의 스프링 상수 달려 있는 질량의 크기입니다. 그렇죠? 여기 어떤 값으로 그 물체의 리피트한 모션을 갖다가 어떻게 특징을 주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인베스트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오케이? 방금 오늘 두 가지의 가장 단순한 모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내추럴 프리퀀시 가장 자유 프리 바이브레이션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여러분 숙제를 통해 가지고 이 두 개의 문제를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셀프 스터디 하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잠깐 진자와 펜들룸과 스프링 매스 프로블럼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보내겠습니다. assignment. 이 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 1-3은 스프링 매스 프로블럼입니다. 아래 위로 운동하는 스프링 매스 프로블럼 갖다가 여러분들 조사를 하고요. 5, 6, 21번은 5번, 6번은 우리가 펜들륨 아까 전에 진자 문제를 갖다가 나타낸 문제입니다. 이 한 문제는 스프링과 진자 문제 결합된 문제입니다. 4개를 갖다가 여러분 돌아가셔서 셀프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오늘 배웠던 내용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우리? 네? 이제는 여러분들이 텍스트북을 구입해서 숙제를 통해 가지고 오늘 배웠던 내용들이 좀 더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enriched 여러분 지식이 또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풍부해지기를 갖다가 저는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 볼까요? 수고했습니다. 네.